엄마, 그 간병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운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딸이 저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을 쫓아내려 한다니요. 제 딸 수연이는 모릅니다. 그 간병인 김 씨가 누구인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때는 그냥 친근감의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간병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 가까워지기 위해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에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4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는 정말 평범하고도 외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남편을 여의고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살았던 오래된 기와집에서 말이에요.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방도 4개나 되고 마당도 넓어서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때로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남편 생각이 많이 났죠.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먹을 때면 마주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던 남편이 그리웠어요. 남편은 말수는 적었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정막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바람 소리, 벌레 우는 소리, 시계 소리. 그런 작은 소리들이 혼자 있을 때는 크게 들렸어요. 가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딸 수연이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제 자랑이었어요. 시골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다니.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성공한 딸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이틀 있다가 일찍 가버리곤 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수연이는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아프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병원비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하지만 정작 제가 아파서 연락하면 병원비만 입금해주고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픈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었는데 수연이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해 먹고 밭에 나가서 채소를 기르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변화라고는 날씨가 바뀌는 것 정도였죠. 가끔 이웃 할머니들과 마을 회관에서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냈습니다. 제 방에는 남편의 유품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 수연이 어릴 때 사진, 그리고 더 오래된 제 어릴 때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시절 언니 정순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10살이나 위였는데 정말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언니가 어머니 역할까지 해주셨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니의 따뜻한 미소, 저를 감싸 안고 있는 그 손길.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언니만 있으면 무서운 것도 없었고 슬픈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니와는 30년 전에 생이별을 했습니다. 언니가 시집 가면서 멀리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는 편지로라도 연락했지만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주소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자식들은 잘 키웠는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가끔 밤에 잠 못 들 때면 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니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몇 살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일을 했죠. 오이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다행히 반 옆에서 일하던 옆집 할머니가 저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 주셨죠.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밭고랑에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구급차가 와서 저를 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이 하얗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과 부정맥이 심각합니다.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신 것 같네요. 당분간 입원 치료하시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혼자 살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나 봅니다. 짠 음식도 많이 먹었고 약도 제때 챙겨 먹지 않았어요. 병원 다니는 것도 귀찮아서 자주 안 갔고요. 병원에서 수연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바로 오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갈게요. 입원비는 미리 입금해 놓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은 들렸지만 무엇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혼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나이 들어서 아프면 가족이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혼자라는 게 서럽더라고요. 옆 병상의 할머니는 자식들이 교대로 와서 돌봐주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돌봐주긴 했지만 가족의 따뜻함과는 달랐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 큰 병원에 혼자 있으니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됐어요. 다음 날 오후에야 수연이가 왔습니다. 여전히 정장 차림으로 급하게 온 티가 났어요. 핸드백에서 서류들이 삐져나와 있었고 휴대폰도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계속 시계를 보며 언제 갈지 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수연아, 엄마하고 좀 더 있어줘.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밤에 잠도 못 잤어. 엄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간병인 구해드릴게요.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낫잖아요. 제가 24시간 있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수연이의 말은 맞았지만 왠지 서운했습니다. 이틀 후 간병인이 왔습니다. 간병인 김 씨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다른 간병인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 씨의 첫인상은 무척 따뜻했습니다. 말투도 정중했고 눈빛도 친근했어요.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졌거든요. 이모님 많이 아프셨죠?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김 씨가 저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습니다. 보통 간병인들은 이모님이나 할머님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이모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모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모님이나 할머님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모님보다 더 친근하게 들려서요. 괜찮으시죠? 별로 이상하지 않게 대답했지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신기했어요. 김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보고 어떤 자세로 누워야 편한지, 언제 약을 먹는지, 모든 걸 꼼꼼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밤에 잠 못 들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이모님, 젊으셨을 때 정말 예쁘셨겠어요. 이 사진 보니까 혹시 언니분이랑 함께 찍으신 거예요? 김 씨가 제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찍은 그 소중한 사진을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제 언니예요. 신기하네. 언니분과 정말 닮으셨네요. 특히 웃는 모습이 따뜻해 보이세요. 김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마치 그 사진을 보고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름은 정순이에요. 하지만 30년 전에 연락이 끊어져서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정순, 언니분. 김 씨가 뭔가 중얼거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가 제 가족사에 대해 더욱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물어봐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대화 상대가 생겨서 오히려 좋았어요. 이모님, 형제분들은 다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들과 자주 만나시나요? 저는 아까 말한 언니 한 분이에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정말 좋은 언니였는데. 언니분과는 왜 연락이 끊어지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언니가 결혼하면서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연락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편지로 몇 번 연락하다가 점점 뜸해지더니 분명히 그리우실 거예요. 언니분도 이모님을 그리워하고 계실 거고.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냥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후 퇴원하게 됐을 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제가 계속 돌봐드릴게요. 집에 가서도 며칠 더 함께 있을게요. 수연이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저는 김 씨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김 씨는 정말 친딸처럼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화장실 가는 소리만 들어도 바로 일어나서 도와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해주었어요. 이모님, 많이 외로우셨죠? 혼자 지내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김 씨는 마치 제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그냥 이모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외로움이 느껴져요. 김 씨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뭔가 아픈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김 씨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김 씨가 없으면 불안하고 김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정말 친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김 씨는 제 모든 일상을 완벽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세수를 시켜주고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약 시간도 정확히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이모님,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재미있는 일 많이 있으셨죠? 김 씨가 관심을 보이니까 저도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수연이 어릴 때 이야기, 그리고 언니와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김 씨는 정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언니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이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언니분이 얼마나 이모님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 언니는 정말 나를 아껴줬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엄마 역할까지 해주셨거든. 언니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수연이가 병문안을 왔을 때 김 씨를 보더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김 씨를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간병인분이 너무 친근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의심 많은 성격이 된 걸까요? 수연아, 김 씨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데. 너보다 훨씬 자주 와서 말도 들어주고 밤에도 깨워서 약 챙겨주고. 정말 친딸 같아. 그런 게 간병인 일이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고. 너무 친해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김 씨는 돈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돈보다는 마음이 앞서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는 김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답게 예리한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어요. 김 씨분, 혹시 이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간병인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자격증은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주로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경력은 오래됐어요. 김 씨의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김 씨가 물 좀 갖다 드릴 게요라며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친절하게 접근해서 재산 빼먹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요. 수연아, 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보는 눈이 있어. 그리고 내게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런 걱정을. 재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도 제법 크고 땅도 있고 적금도 있고. 놀이기에는 충분해요. 하지만 수연이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런 수연이를 보며 저는 서운했어요. 왜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걸 의심부터 할까요? 좋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김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편했거든요. 김 씨,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친딸도 아닌데. 다른 간병인들과는 뭔가 달라요. 정말 특별해요. 이모님. 그냥 이모님이 제 어머니 같아서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어머니도 이모님 같은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어요. 김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김 씨에게 중요한 결정을 말했습니다. 김 씨, 나는 당신을 친딸처럼 생각해요. 혹시 괜찮다면 유언장에 당신 이름도 넣고 싶어요. 땅이라도 조금 주고 싶어요. 김 씨가 깜짝 놀라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연이보다 내가 나를 더 잘 돌봐주잖아. 더 자주 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모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김 씨가 울먹였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수연이가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었다고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일부러 엿들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수연이가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서 김 씨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세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한테 재산을 주겠다고요? 정말 미치신 거예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수연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얼굴도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김 씨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데.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왜 재산까지 주려고 해요? 정신이 나갔어요? 저는 수연이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수연아, 너는 언제 나를 이렇게 돌봐줬니?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귀찮아 하면서 전화도 의무적으로만 하면서 언제 엄마랑 이렇게 오래 이야기해봤어? 그건, 그건 제가 바빠서 그런 거고. 일이 중요하잖아요.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다 제가 내드리는데. 아무리 바빠도 정도가 있지. 김 씨는 매일 여기 있어줘. 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고 내가 외로우면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고. 이게 진짜 가족 아니야? 엄마, 그런 게 간병인 일이라니까요. 돈 받고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김 씨는 다른 간병인들과 달라. 정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줘. 돈 때문이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재산이 다 없어질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모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연이에게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행복보다 상속받을 재산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수연아, 너한테는 엄마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가 행복한 건 생각 안 해? 엄마가 외롭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사기당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제가 딸로서 보호해드려야죠. 사기가 아니야. 김 씨는 진심이야. 너보다 훨씬 진심이라고. 너는 언제 엄마를 이렇게 챙겨봤어? 김 씨가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수연이가 막았습니다. 아주머니도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날부터 수연이와 김 씨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김 씨를 계속 의심했고 김 씨는 조용히 저만 돌봐주었어요. 하지만 김 씨도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도 못하고 항상 조심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연이가 김 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둬 주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의존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모님을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김 씨님께 너무 의존하고 계세요. 그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재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선을 넘은 것 같고요. 저는 수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에서 나가서 말했어요. 수연아, 왜 그래? 김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만두라고 해. 나는 김 씨가 필요해. 김 씨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엄마는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께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변호사니까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교묘해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진심으로. 이모님을 정말 아끼는데. 아니야, 김 씨. 나는 당신을 믿어. 내 마음이 틀릴 리 없어. 사람을 보는 눈은 있다고. 하지만 수연이는 단호했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다른 간병인을 구하겠어요.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해서요. 수연이의 말에 김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이모님을 돌볼 수 없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왜? 누가 뭐라고 했어? 나는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가야 해? 따님이. 따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의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수연이가 이렇게 차가운 아이였나 싶었어요. 김씨, 가지 마.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너를 친딸로 생각한다고. 수연이 말은 듣지 마. 이모님. 저도 이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로. 하지만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모님도 따님과 사이가 나빠지시면 안 되잖아요. 김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김 씨가 가기 전에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모님, 언니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갑자기 언니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이? 내 언니? 왜 갑자기 언니 얘기를? 너는 언니를 어떻게 알아? 언니분이. 언니분이 이모님을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정말 많이. 평생을.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 씨가 어떻게 제 언니를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워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했을까요? 김 씨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더욱 외로웠어요. 김 씨와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기에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김 씨가 이모님 주무셨어요? 라고 말해주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수연이가 새로 구해온 간병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업무적으로만 하고 저와 대화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김 씨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씨 없이 혼자 지내는 것도 외로웠지만 그보다 언니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어요. 김 씨가 어떻게 제 언니 이름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언니를 그리워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언니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는 걸까요?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 김 씨가 언니를 알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위로의 말이었을까? 결국 저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김 씨, 정순이 언니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언니를 아세요? 정말 궁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전화 너머로 김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울고 있었어요. 이모님,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뭔 말? 궁금해서 미치겠어. 제발 말해줘.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걸 가져갈 게 있어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그날 오후 김 씨가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왔어요. 표정도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모님, 이걸 보세요. 제가 가져온 거예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몇 가지 유품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 언니 정순이의 사진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 언니가 나이 들어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나이 들어서 찍은 사진까지. 언니분이 제 어머니예요.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순이 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럼 너는 내 조카라는 얘기야?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님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병인 일을 하면서 이모님을 찾았어요. 언니가, 언니가 언제 세상을 떠났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5년 전에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모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이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언니를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는데,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게. 왜? 왜 연락을 안 했어? 언니가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마지막도 못 지켜드리고, 어머니가 이모님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주소가 바뀌시고 연락처도 없어서 몇 년 전에야 겨우 찾았는데 이미 많이 아프셨어요. 김 씨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이모님께 쓴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셨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순자야, 30년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너를 보고 싶었는데. 주소를 잃어버린 후로 계속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내 딸 미영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부탁이다. 미영이를 좀 돌봐줘. 그 아이가 혼자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해. 미영이는 좋은 아이야. 너의 친딸처럼 여겨줘. 언니의 글씨를 보며 저는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언니가 결혼하면서 멀리 이사 갈 때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던 그날. 순자야, 내가 멀리 가도 너를 잊지 않을게. 꼭 다시 만나자. 편지도 자주 쓸게. 그게 언니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김 씨. 아니, 미영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는 평생 이모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이사할 때마다 주소록을 뒤지고 같은 이름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셨어요. 언니가 나를 찾았다고? 네, 몇 년 전에 드디어 찾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직접 오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거동도 힘드셨어요. 그 상태로 찾아오시는 게 오히려 부담될까봐. 그래서 미영이가 대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간병인 일을 배워서 이모님을 돌봐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이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라고. 2년 동안 간병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간병인들과 달랐구나. 진심으로 나를 돌봐준 거였구나. 미영이는 언니의 유품들도 가져왔습니다. 언니가 아껴 쓰던 반지, 목걸이,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언니에게 쓴 편지들까지 모든 걸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모님이 어릴 때 쓴 편지예요. 어머니가 정말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읽어보실래요? 편지를 보니 제가 10살 때 언니에게 쓴 서툰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야, 보고 싶어. 언제 또 만날 수 있어? 나 언니 없으면 안 돼. 언니가 최고야. 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그 글씨를 보며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셨는지.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맛있는 걸 있으면 항상 저부터 주시고. 지금 미영이가 저에게 해주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모님,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라고. 순자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이모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영아, 내 이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꼭 찾아서 잘 모셔라. 나 대신 효도해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수연이에게 말했을 때 수연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가족 행세하면서. 너무 자기적이에요. 수연아, 증거도 있고 사진도 있어. 편지도 있고. 정말 내 언니 딸이야. 이런 걸 어떻게 조작해? 그럴 리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극적이잖아요. 하지만 미영이가 가져온 모든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수연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언니의 모습, 제가 어릴 때 쓴 편지들, 그리고 언니가 평생 간직했던 추억들. 정말, 정말 언니세요? 진짜로, 정말 엄마 언니분의 딸.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순자 이모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정말 똑똑한 아이라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언니를 의심하고 내쫓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수연이가 미영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의심이 많아졌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럼 제가 진짜 가족을 내쫓으려고 한 거네요. 정말로 가족을, 혈육을. 수연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수연이도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이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됐고 수연이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미영이를 진짜 언니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네요. 언니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늘에서 언니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수연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괜찮다, 수연아. 너도 바빴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 아니에요. 바쁜 건 핑계였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보다 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이제 수연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저를 돌봐줍니다. 미영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가지도 않아요. 진짜로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해요. 미영이도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더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미영아, 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3년 동안 투병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이모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아프신 후로는 저보고 간병인 일을 배우라고도 하시고, 나이 드신 이모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간병인이 된 거구나. 정말 대단해. 어머니 유언을 지키려고. 미영이의 정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니.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수연이가 미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너도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을 거야.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 미영이는 정말 마음이 넓었습니다. 수연이가 그렇게 의심하고 내쫓으려 했는데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석 달 후, 우리는 언니의 제사를 함께 지냈습니다. 미영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다니. 언니가 좋아하던 나물들, 언니가 즐겨 먹던 생선까지 모든 걸 미영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니야, 미영이 덕분에 다시 만났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왜 더 열심히 찾지 못했을까? 언니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사를 지내면서 저는 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영이가 들려주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모님,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순자가 혼자 살고 있을 텐데 걱정된다고. 꼭 찾아서 돌봐드리라고.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언니는 죽는 순간까지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이 미영이를 통해 이어져 온 거였어요. 이모님 외롭지 않으시죠? 지금이 더 행복하시죠?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미영아, 이제 외롭지 않아. 정말 행복해. 언니가 너를 보내줘서 감사해. 언니의 마지막 선물 같아.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달라진 딸. 늦었지만 완전한 가족을 이룬 기분이었어요. 수연이도 이제는 진짜 딸다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이모가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들 기억나세요? 저를 어떻게 예뻐해 주셨는지. 그래, 정순이 언니가 너를 정말 예뻐했지. 너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업고 다니면서 자랑하셨어.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수연이가 울더라고요. 제가 이모를 한 번도 못 만나봐서 아쉬워요. 엄마 얘기로만 들었는데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언니도 내가 성공한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미영이한테 계속 자랑하셨다며? 네, 정말 자주 하셨어요. 수연이가 변호사가 됐을 거라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 전 미영이가 언니의 마지막 편지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모님께 드리라고 하신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셨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순자야,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동생이다. 미영이를 통해서라도 너를 돌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미영이가 어릴 때부터 이모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 미영이는 이모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만나지 못한 30년의 시간을 미영이가 메워줄 거야.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봤을 때도 낯설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모님, 오늘 뭐 해드릴까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미영이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줍니다. 정말 친딸보다 더 세심해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병원 검진도 받으셔야 하는데. 수연이도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해 줍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혼자 살 때의 외로움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아요. 매일이 즐겁고 할 일도 많고 대화할 사람도 있고. 가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해드립니다. 여보,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정순 언니 딸인데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수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 딸 같아요. 남편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흐뭇해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미영이에게 언니가 좋아했던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영아, 언니는 이 나물무침을 제일 좋아했어. 이렇게 무쳐야 맛있어. 간도 이 정도로 하고. 네, 이모.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순자 이모가 나물 무치는 솜씨가 최고라고. 집안 음식 솜씨는 이모가 제일이라고. 언니가 저를 그렇게 기억해주고 있었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연이도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동안 음식 해드린 적이 없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배워서 해드릴게요. 수연이가 어설프게 칼질하는 모습을 보니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서툴렀는데. 미영아, 수연이 어릴 때도 이랬어.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서툴러서. 정말요? 그 말씀 들으니까 수연이가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영이처럼 내 자식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연이처럼 내 자식이지만 소홀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수연이처럼 차가웠던 사람도 깨달음을 통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언니도 3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미영이도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모님, 정말 신기해요. 운명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하신 이모님을 제가 돌봐드릴 수 있다니. 미영이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혼자 힘들었을 텐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았어? 외롭지 않았어?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모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주셔서 이모님이 제 목표였어요. 언젠가는 꼭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미영이가 소중했습니다. 나를 돌봐주는 게 힘들지 않니? 젊은 나이에 할머니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다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 이모님,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신 이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수연이도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우리 가족에게 웃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 혼자 있으니까 말소리도 없고 웃음소리도 없고 그냥 정막만 있었죠. 요즘에는 이웃 할머니들도 부러워해요. 순자야, 너는 정말 복이 많아. 딸도 그렇고 조카딸도 그렇고. 부럽다. 우리는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명절에나 보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미영이와 함께 언니 무덤에 가서 성묘를 합니다. 언니야, 미영이가 나를 정말 잘 돌봐줘.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 착할 줄 몰랐어. 고마워, 정순아. 내 덕분에 혼자 있지 않아도 돼. 무덤 앞에서 이야기할 때면 언니가 들어주는 것 같아요. 미영이도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이모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잘 모시겠어요. 어머니 유언 꼭 지킬게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제는 셋이 함께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젊으셨을 때 정말 예쁘셨네요. 엄마랑 정말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아요. 그래, 정순이 언니가 정말 예뻤지.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어. 구혼자들이 줄을 섰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수연이를 진짜 동생처럼 챙겨주고 있어요. 수연아, 이모님이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모님 건강 상태도 알아둬야 해. 언니 감사해요. 제가 배울게요. 엄마를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혼자 살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감사해요. 미영이가 어제 제게 말했어요. 이모님,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모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그럼 언니가 제일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잖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성공했다고, 바쁘다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희 수연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미영이처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돌봐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소홀히 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족과 소원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와 수연이처럼, 저와 미영이처럼 말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도 행복한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